자, 인사하고 수업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차입니다. 1차. 자, 1차의 2과목이에요. 1차의 2과목. 자, 1차가 이제 3과목이잖아요. 1차가 3과목에서 첫 번째 재배학.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농제법. 이제 줄여서 제가 농제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농업재보험법, 농업재보험법 시행령,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이 우리 상법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법에 보험 관련 내용, 보험편만 나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 과락 40점 이상의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난이도에 있어서는 다들 여기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생소하니까. 우리 농사 관련 막 이렇게 생리적인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호르몬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누구나 다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재배 이야기 생소하니까. 그렇지만 이 농제법과 상법은 법령 우리 법 전문이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다 고득점입니다. 막 만점도 맞아요. 여기 두 개는. 그래서 다 전략이 자 여기서는 뭐 하자? 과락만 변하자. 여기서 고득점 전략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0점을 목표로 하시면 또 힘들겠잖아요. 깐딱깐 어렵잖아. 여기서 자 60점 정도 이렇게 맞춥니다. 본인이 점수를. 그래서 이제 고득점으로.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률은 70% 넘습니다. 1차 시험이. 자,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 합격률이 70% 넘는다는 것은 어때요? 그냥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2과목, 제가 맡고 있는 1차 2과목은 법령이 총 3가지입니다. 우리는 재보험이잖아요, 재보험. 그래서 일단 법 이름이 농업은 아니에요. 어업과 농업이 합쳐진 법이에요. 농업재해보험법. 이걸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법이라는 건 3단계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자, 얘는 대통령령이고 여기 이제 부령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아니면 여러분한테 행복하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시행규칙은 제정되지 않았어요. 이 농업재해보험법은 법하고 시행령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부가 더 적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법하고 시행령. 자, 여러분 우리 농업재해보험법에다가 이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다 넣기는 불편하잖아요. 법에다가 다 넣기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농림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부령 있잖아요. 부령이 이제 시행규칙인데 부령이 없다 보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자 고시 발표한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 그 고시가 뭐냐면 농업재해보험. 자,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이 손해평가 요령. 이게 이제 있어요. 이제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이 3가지를 하는 겁니다. 자, 법 공부하시고 시행령 공부하시고 손해평가 요령. 이 3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손해평가 요령에가 이제 보험금 산출시라든가 자 이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즉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 손해평가 요령에도 우리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제 양파는 가서 5개 정도 가서 5구간 가서 양파를 캐서 무게를 조사하고 차는 20cm, 20cm 교계태를 놓아서 거기서 녹차를 수확해서 무게 조사하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또 여기에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손해평가 디테일한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너희가 정해라 그랬어. 어디에서? 우리 국토부 장관. 손해평가 요령에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너희들이 정해라. 누구한테 정하라고 그러겠어요? 보험회사한테.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업무 방법서예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내용은 자 여기다가 만들어서 너희들이 정해라. 그럼 이 업무 방법서는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보험회사. 재보험 사업자가 이 업무 방법서를 이미 만들었죠. 만들라고 했어. 이 고시에서. 그럼 이 업무 방법서가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2차 시험인 겁니다. 2차 시험. 여러분 2차 시험에서 이제 막 우리가 조사하잖아요. 수확량 조사하고 이런 거 착과수 조사하고. 그 내용이 다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업무 방법서. 이렇게 돼 이제 체계가 잡혀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이 법하고 시행령을 함께 자, 오늘은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3시간에 걸쳐서 요약을.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가
좀 들어있잖아요, 교재가. 근데 교재를 이미 구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구입 교재가 지금 없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냥 저희가 법조문을 가지고 제가 정의를 할게요. 어차피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이니까. 그래서 자, 오늘 인쇄물이 나갔는데요. 인쇄물이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가 자, 인쇄물 좀 이렇게 두 개를 좀 나누셔 볼게요. 인쇄물에서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이렇게 나눠 보세요. 14페이지까지가 바로 이 농업재보험법이에요. 예. 좀 이렇게 분리시켜 보세요. 예, 예, 아예. 그냥 같이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 1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내용인데 뒤에 이제 물론 또 손해평가 이런 게 따로 있습니다. 15페이지부터 해서 여기가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두 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가 가져오신 분은 교재는 210페이지. 자, 여러분들 교재는 210페이지. 그 다음에 자, 인쇄물에 있어서 농업재보험법은 1부터 14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시행령은 15페이지부터. 시행령은 15페이지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페이지하고 같이 옆에 놓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농업재보험법 해서 먼저 목적이 항상 나오죠.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자, 거기에서 목적에서 자, 이 법은 해서 첫 번째 농업재에다가 밀줄. 농업재보험이잖아요. 농업재보험. 그래서 얘는 무슨 재를 다루는 거예요? 농업재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농업과 어업재 두 가지를 다룬다 이 말이에요. 농업재보험법이니까. 그래서 농업재가 키워드. 자, 시험에는 거기를 살짝 뭘로 바꿔요? 농업재로 바꿉니다. 자, 농업재로 인하여 자, 목적물이 자, 네 가지입니다. 사과배, 단감, 떫은감 얘들을 갖다 우리는 농작물. 그다음에 우리 밤, 호두, 복분자 얘들을 임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보험 목적물. 그다음에 우리 가축도 보험에 가입하죠. 가축. 그다음에 이제 얘도 어업이니까 어업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업도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양식 수산물. 여기요. 자, 양식. 어업 쪽에 관련한 거.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자, 우리 하우스, 농업시설 하우스 필요하죠. 축사 필요하죠. 그다음에 양식, 전복을 키우려면 양식장 필요하죠. 즉, 뭣도 우리가 보험 목적물이다? 시설. 시설물도 보험 목적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를 읽어보시면 농작물, 임산물, 양식, 수산물,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 자, 그럼 여기에서 시험을 또 어떻게 살짝 바꾸시냐면 자, 우리가 양식 수산물이에요. 양식이에요. 즉 자연사는 보험의 목적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서는 얘를 갖다 양식을 살짝 빼고 여기를 뭘로 바꿔버리냐면 수산물로 바꿉니다. 수산물로. 그 다음에 또 역시 우리가 가축이잖아요. 가축. 근데 얘를 갖다 또 시험에 뭘로 바꾸냐면 축산으로 바꿉니다. 축산. 그냥 가축이고 그 다음에 양식 수산물이 보험의 목적물이라는 것. 자, 목적 보겠습니다. 즉 농업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농업경영 안정, 두 번째 생산성 향상 이바지, 세 번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의 기여. 자, 그 다음 제2조 정의.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정의. 키워드 얘는 사지선다이니까 우리 2차처럼 달달달 암기할 필요 없어요. 키워드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자, 정의에서 첫 번째 농업재라고 했잖아요. 농업재. 그럼 얘는 농업재하고 어업재가 합쳐진 거잖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이 발생하는 자, 우리가 보상하는 재 누구예요? 농작물, 임산물은 보상하는 재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다가 자, 우리 고추 같은 경우는 뭘 보장해 준다? 병충해 보장해 주죠. 가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연재해, 조수해 안 하죠? 화재. 가축 같은 경우 뭘 보장해 줘요? 질병 보상해 주죠. 그래서 거기서 가보시면 자,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화재 이 애들을 우리는 일명 무슨 재라고 표현한다? 농업재. 자, 그 다음 어업재.
자, 전복이 피해 입었어요. 뭘로 인해서? 자연재해, 화재. 자, 전복에 병 올 수 있죠?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수산질병. 얘를 갖다가 또 질병도 보상합니다. 자, 어업재해는 뭐가 들어있지 않다고요? 멧돼지가 바다 들어가서 피해 줄 일은 없잖아요. 가축도 마찬가지죠. 가축도 조수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농업재해를 그냥 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얘들을 갖다가 우리는 농업재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부적으로 다시 우리가 디테일하게 분류하자면 우리가 가축은 조수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 얘도 역시 키워드 밑줄 농업재해로. 농업재해보험이니까 농업재해보험이 아니죠. 자, 그 다음 밑줄 재산피해. 자, 우리가 사람이 우리 농가가 일을 하다가 다쳤어. 이 농업재해보험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우리 농업인 안전보험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자,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피해에 대해서? 재산피해. 자, 이 재산피해를 시험에 인명피해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자 밑줄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 얼른 뭘 가져와라? 보험 가입 금액. 그러잖아요. 자, 우리 화재가 축사의 가치가 3억짜리야. 근데 나는 보험을 얼마만 가입했어? 2억만 가입했어. 나중에 보상할 때 3억 보상 안 해주잖아요. 2억 한도잖아요. 즉 보험 가입 금액 한도에서 우리는 보상해 주죠. 키워드, 한도, 그 말이 키워드입니다. 자, 누가 약정한 거다? 나하고 보험회사.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약정한 겁니다. 보험사업자가 약정. 자, 보험료. 누구한테 내는 돈이다? 가입자가 회사한테. 그래서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업자의 약정에 따라서 밑줄. 가입자가 보험사업자한테 내는 돈. 얘를 또 시험에는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보험 사업자가 가입자한테 내야 하는 돈 이렇게 바꿉니다. 시험에. 자, 보험금은 반대로 회사가 계약자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가보시면 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밑줄 이걸 서로 바꿔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냐, 누가 누구한테 내는 거냐. 자, 시범사업. 자, 올해 여러분들 2023년도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누구누구라고 그랬냐면 길이, 양상추, 그 다음에 시설, 감자. 얘가 시범사업이잖아요. 얘들이 2023년도 거.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시범사업을 우리가 맨 처음에 하려면 길이는 아무래도 어디가 유명해요? 이쪽이 전라도? 강진 유명하죠. 강진에서 먼저 한번 사업을 해보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약 한 몇 년 정도? 약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리고 어때요? 일정 지역에서. 그리고 나서 굉장히 얘가 좋잖아. 그러면 나중에 뭘로? 즉 본사업으로 얘를 갖다가 옮기는 거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농업재보험 사업을 밑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을 뭐하기 위하여? 검증하기 위하여. 이 상품 괜찮은가 한번 보는 거야. 정말 농가에게 필요한가? 검증하기 위하여 밑줄 일정 기간 약 3년에서 5 정도. 그리고 어디에서? 전라도 강진에서 제한된 지역에서 먼저 사업을 해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범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뒷장. 자, 기본계. 자, 이 농업재보험을 활성화시키려면 뭔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계. 자, 농림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농업재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재보험 심의 또는 중앙수산업 어촌 정책 심의를 거쳐 재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자 밑줄 몇 년마다 5년. 자, 얘를 갖다 우리는 기본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본계획. 자, 누가 수립을 한다? 장관. 몇 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자, 그런데 혹시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 즉 거기에서 농업재보험 심의 또는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 1항에 따라 중앙수산업 어촌 정책 심의를 거쳐. 자, 이 조문이 지금 교재에는 없습니다. 이게 신설 조항이에요. 개정됐어요, 개정.
이게 추가됐어요. 그 심의를 거치라는 거 있잖아요. 수산업 어촌 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쳐. 거기가 개정된 거야. 추가됐어요. 자, 5년이라는 숫자 중요하고요. 5년에 한 번씩. 자, 그러면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얘가 기본 계획이지. 그럼 그 하단에 또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어떻게 시행을 할 거냐? 디테일한 시행 계획이 있겠죠. 그럼 이 시행 계획도 누가 수립을 하냐면 장관이 수립해. 그럼 이 기본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이 시행 계획은 1년에 한 번씩 수립해요. 매년.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기본 계획 내용. 물론 시험에 이것도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미 출제가 되었는데 또 나올 수 있어요. 기본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니? 그 기본 계획 내용. 자, 거기서 키워드. 발전 방향 및 목표. 그다음 두 번째,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한 사항. 가입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 이런 것들, 길이 이런 것들 상품을 막 개발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해 줄 거니? 지원 및 평가. 기타. 자, 다음 중 기본 계획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음 중 기본 계획 내용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시험 출제가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기본 계획에 따라 밑줄 매년 재보험 발정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 바로 여기요. 자, 장관은 시행 계획을 또 역시 매년 수립해야 된다는 거. 기본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자, 2조 3. 역시 이 2조 3도 없었어요. 얘가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2조 3이 신설. 교재에는 없어요. 이 내용이. 2조 3이. 자, 보겠습니다. 재보험 및 농업, 이 교재를 하게 되면 저희가 12월 달에 다 썼거든요. 작년도에. 자, 재보험 및 농업재해 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보험심의 또는 방금처럼 뭐예요? 중앙수산업 어촌정책 심의 심의를 거쳐라. 자, 그럼 첫 번째 재범위, 두 번째 재정지원, 세 번째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업재해 재자입니다. 재보험 정부의 책임 범위. 그 다음 다섯 번째 자금의 수익과 지출의 적정성.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 농업재해보험 심의의 위원장 또는 중앙수산업 어촌정책 심의의 위원장이 재보험 및 재보험에 관하여 회의에 붙이는 상. 심의 내용이야, 심의 내용. 자, 근데 이 심의 내용에서 아까쯤에 1번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는 이제 기존에 있는 내용인데 6번 내용이 이제 추가로 아까쯤에 똑같이 중앙수산업 어촌정책 심의위원장이 재보험 및 재보험에 관하여 회의에 붙이는 상. 자, 이 내용.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가보시면 자, 우리 농업 그러면 이런 농업재보험이라든가 어업재보험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가 있겠죠. 자,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업재보험 심의회라고 표현합니다. 농업재보험 심의회. 자, 1번에 가보시면 자, 재보험 및 농업재해 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장관 소속으로 농업재보험의 심의회를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심의회가 있어. 심의회가. 근데 심의회는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야. 농업재보험을 심의한 기구, 어업재보험을 위한 심의한 기구 각각 따로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재보험을 심의한 기구는 뭐예요? 농업재보험 심의. 어업재보험을 심의한 기구는 어업재보험 심의. 이렇게 표현 따로따로 나눠집니다. 그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농업재보험이에요. 첫 번째가 농업재보험 심의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얘는 농업재보험. 자, 심의를 두 가지 합니다. 뭣도 하고 농업재보험도 심의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농업재보험 뭣도 심의한다고요? 재보험도 심의한다고. 재. 자, 우리가 맨 처음에 1차 보험.
자, 내가 사과보험 가입해. 이 가입자는 누구한테 보험을 가입하냐면 보험회사, 보험사업자한테 보험을 가입하죠. 이 보험을 갖다가 우리는 1차 보험, 즉 재해보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농작물 재해보험. 자, 그런데 이 사과보험이 너무 손해일이 심하면 이 재보험 사업자가 어때요? 도날 염려가 있겠지. 아니, 도난이 아니라 파산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험회사가 다시 또 여기다 보험을 겁니다. 또 다른 보험회사한테. 야, 네 보험을 너랑 나랑 같이 책임지자. 그럼 맨 처음에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해보험료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보험회사가 계약자한테 주는 돈을 갖다가 재해보험금이라고 표현하죠. 용어를.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가입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낸 거예요. 근데 이 100만 원을 받아서 야, 너랑 나랑 같이 책임지자. 이 계약자한테 주는 보험금을. 그러면 이 사람한테 보험료 줘야 되겠죠. 자, 보험회사가 원래 계약자한테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갖다 또 여기한테 내줘야 되겠잖아요. 이 보험료를 우리는 무슨 보험료라고 표현하냐면 재보험료예요. 재해보험료가 아니에요. 재보험료. 그리고 자, 이 보험회사도 같이 이 보험금을 책임져 주는 거죠. 이때 주는 돈을 갖다가 재보험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보험회사와 보험회사 간에 이 보험을 갖다가 우리는 무슨 보험이라고 표현하냐면 재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재보험. 다시 보험 걸었잖아요. 그럼 이때 지금 현재 이 농작물 재보험에 있어서 이 보험사업자, 이때는 이 보험사업자를 갖다가 우리는 무슨 사업자라고 그러냐면 재보험 사업자라고 해요. 이때는. 그러면 지금 농작물 재보험에 있어서 이 재보험 사업자는 누가 하고 있냐면 정부가 지금 현재 재보험 사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농작물 재보험에 대해서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데 누구도 심의하고 애초에 1차 보험, 재보험도 심의하고 뭣도 심의한다? 재보험도 심의한다. 그 말. 그래서 자,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장관 소속으로 농업재보험 심의회를 둔다. 자, 그럼 이때 가보시면 자, 심의의 내용이 있죠. 심의의 내용. 자, 여기. 그럼 뭘 심의할 거니? 그래서 이 심의 내용. 자, 이 심의 내용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2조, 3조의 각 호의 사항. 즉, 우리 2페이지에 있는 왼쪽에 있는 2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2조부터 3호에서 2페이지에 있는 왼쪽 있잖아요. 즉, 1번부터 6번. 1번부터 6번. 심의 내용. 다시 읽어보시면 거기 누구예요? 재의 범위, 왼쪽. 2페이지에 있는 재의 범위, 재정 지원, 그 다음에 손해평가 방법의 절차, 그다음 정부의 책임 범위, 자금의 수익과 지출에 대한 적정성, 그 다음에 6번.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입니다. 즉 3페이지에 추가가 뭐가 있냐면 목적물 선정, 목적물,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여기까지. 자, 이걸 갖다 우리는 심의의 내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 심의의 내용. 다음 중 농업재보험의 심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음 중 심의의 심의사항을 모두 고르세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잡아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적물 선정, 재정지원,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 정부의 책임 범위, 수익과 지출에 대한 적정성, 목적물 선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 기타 이런 식으로. 자, 심의회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 그러면 이때 몇 명으로 구성하냐면 21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구성. 오른쪽 3페이지. 자, 21명으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그럼 직제가 있겠잖아요. 직제가 여기가 누가 있고 위원장이 있고 그렇죠?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가 또 누가 있겠어요? 부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다 누구누구로 연결됐겠어요? 다 이제 위원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짱. 자, 이 짱은 누가 한다고요? 차관이. 장관이 아니에요. 농림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농림부 차관. 자, 그러면 이 이혼들이 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이혼이 되느니 했을 때, 자, 이혼의 자격 보겠습니다. 거기 4번에 1번에 가보시면 재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밑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들 들어갑니다. 상급 공무원 또는 고공단, 고위 공무원단. 그 다음에 3번에 관련 부서입니다.
기재부, 행안부, 해수부, 금융위원회, 산림청의 고위 공무원. 이제 물론 여기가 그 전에, 왜냐면 여기가 농업재보험심의회잖아요. 자, 여기가 개정됐는데 그 전에는 관련 부서가 4가지로 돼 있었어요. 4가지 관련 부서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암기를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금산에 갔다 오면, 여러분 저기 어디 인삼 많은데 금산. 금산에 갔다 오면 뭐 하자? 기획문 쓰자, 이렇게 암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금융위원회, 산림청, 소방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행안부, 행정안전부. 그래서 금산에 갔다 오면 기획문 쓰자,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자, 여기가 또 하나가 더 들어왔어. 해수부가. 해수부가. 그래서 금산에 갔다 오면 기획문 쓰자에서 하나가 이게 해수부가 들어왔다는 거. 해수 부서가, 관련 부서가. 자, 거기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그래서 여기 관련 부서의 상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또 4번이 추가됐어요. 이 4번. 자, 추가. 그 4번이 추가됐는데 바로 와보시면 우리 교재는 지금 없어요. 이 4번이. 농립축산업인 단체의 대표. 이게 있죠. 추가된 겁니다. 즉 심의위원 중에서 결론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 그래서 결론은 자, 이 심의위원 추가됐어요. 추가. 그 추가가 누구다고요? 방금 해수부, 공무원, 상급 공무원.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 있잖아요. 농림축산인 대표. 농림축산업 단체의 대표. 이게 추가. 자, 그리고 이 심의 임기는 3년. 자, 그 다음에 6번에 가보시면 심의에는 그 심의사항을 검토 조정하고 심의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하단에 뭘 둔다? 분과위원회. 즉, 자, 아까 직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 했잖아요. 직제가.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 누구는 농작물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임산물은 임산물 전문가, 이렇게, 또 가축은 가축,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또 분과위원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분과위원회. 그 분과위원회 이름이 농작물, 임산물, 가축 각각의 전문가로 나눈다 그 말이에요. 농작물 재보험 분과위원회, 임산물 재보험 분과위원회, 가축 재보험 분과위원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자 5번에 가보시면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 했는데, 그럼 여기 그 밖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 인쇄물 15페이지 가보시면, 그 인쇄물 바로 옆으로 15페이지 가보시면 그 밖에, 즉 사조에 가보시면 하단에 사조에 자, 그 밖에 또 추가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1번에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업재보험 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업재보험 심의회 관련 내용이겠죠. 이것은 이 항은 그러면 뭐 첫 번째 어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그다음 뒷장에 가보시면 어선은, 즉 어선원 및 어선 재보상 보험 분과위원회,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 게 우리 농업인, 우리가 농업재보험 심의회다. 그럼 여기가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농작물, 가축, 임산물,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과위원회 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5페이지 아까 시행령 가보시면 15페이지. 자, 15페이지에서 자 2조 봐봅니다. 2조. 15페이지에서 2조. 저처럼 이렇게 별도로 떼세요. 이렇게. 그래야 공부하기 좀 좋아. 떼야 돼. 자, 2조. 15페이지에서 2조. 시행령 보세요. 2조. 자, 그럼 이 위원장은 어떤 일을 하니? 이 심의위원장. 아까 위원장이 차관이 된다고 그랬죠? 차관. 자, 이 위원장의 업무 보겠습니다. 1번. 농업재보험법 또는 다른 농업재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보험심의회 위원장은 심의를 대표하고 심의 업무를 총괄해라.
다음 두 번째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장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직무를 대행해라. 자, 모여서 회의해야 되겠죠. 자, 회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심의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더라. 근데 위원장이 회의를 안 열어. 그러니까 회의를 여는 소집권자는 위원장인 거예요. 근데 위원장이 회의를 안 열어.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위원들이 회의 열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위원이 몇 명이 열어라라고 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심의회의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그래서 숫자 3분의 1 윗줄 이상이 있는 경우는 위원장 그리고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더라. 저 우리가 정기 회의가 있고 수시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시 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3번에 심의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러니까 반틈 이상 참석을 해줘야 되고 참석한 이상 사람의 반틈 이상이 뭐예요? 찬성을 해줘야 안건이 통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과출, 과찬 이런 식으로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수 이상이 뭐 해야 된다? 찬성해야지 안건이 통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조 2. 자, 이런 심의위원이 뭔가 잘못하면 어때요? 해촉할 수 있겠죠. 자, 해촉 사유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2번 직무와 관련된 비사실이 있는 경우. 3번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혼 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4번 이혼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 해촉 사유. 자, 그다음 추가로 분과위원회 방금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자, 분과위원회는 그럼 또 자기들끼리 또 회의를 하겠죠. 분과위원회는. 즉 농작물 재본 분과위원회, 가축 재본 분과위원회, 또 누구도 양식, 또 뭐냐 임산물 재본 분과위원회 이렇게 자기들 분과위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럼 회의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니? 자, 16페이지에서 2항. 자,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 조정하여 농업재보험 심의회 또는 어업재보험의 심의에 보고하더라. 1번 농작물 재보험 분과위원회는 첫 번째 농작물 재보험에 관한 사항, 임산물 재보험 분과위는 임산물 재보험에 관한 사항, 가축은 가축, 양식수산물은 양식수산물,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 안전에 관한, 어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는 어업인 안전에 관한, 어선원 및 어선원 재해보상 분과위원회는 관련 어선 이런 대한 심의사항. 자, 그다음 3번에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몇 명으로 구성한다고요? 이 분과위원회는 9명. 9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각각 분과위원회는. 그다음 4번에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고려하여 누가 지명한다? 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누가? 차관. 차관이 당신 분과위원장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5조 회의했으면 이 사람들한테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되겠죠. 자, 심의회 회의. 자,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 출석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급여를 받으니까 별도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페이지 4페이지로 옵니다. 자, 페이지 4페이지. 자, 재보험의 종류. 자, 농작물 재보험, 임산, 가축, 양식, 수산물. 그 다음에 자 5조에서 보험 목적물에 가보시면 똑같아요.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 수산물. 자, 얘들을 갖다 시험에 다 뭘로 바꾼다고요? 그냥 수산물로. 그 다음에 가축을 축산으로. 좀 4페이지. 그 다음에 6조. 자, 6조에서 1번.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의 범위는 자, 밑줄 긋습니다. 발생 빈도, 피해 정도,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더라.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를 다 보상해 줄 거냐? 아니면 자연재해만 보상해 줄 거냐?
아니면 태풍만 보상해 줄 거냐. 이런 재해 범위를 뭘 고려한다고요? 발생 빈도, 피해 정도, 결과적인 손해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그 말.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농림, 축산, 양식, 수산업에 종사하는 누구도 개인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8번에 자, 보험 사업자. 8조, 아니 8조요. 자, 얘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보험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자, 첫 번째, 2번에 가보시면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즉, 양식 수산물 여기서 취급하겠죠.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그리고 자, 임산물은 어디서 하겠어요? 산림조합 중앙회. 그러겠죠? 임산물은 산림조합 중앙회. 어쨌든 자, 봐봐. 양식은 수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임산물은 산림조합. 그러면 농작물은? 즉, 농작물하고 가축은 어디서 팔아요? 보험회사 누구야? 우리 여러분이 얼른 생각할 때 어디가 딱 나올 것 같아? 농협협동조합 중앙회가 나올 거 같죠.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근데 농협협동조합 중앙회는 없어. 수협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는 있지만 농협중앙회는 없어. 근데 농협은 있잖아요. 여기 중앙정부가 있고 그 산하에 자회사들이 많아. 그 자회사가 누가 있냐면 NH, 농협, 손해보험. 즉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어버렸어.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얘도 하나의 뭐에 해당되는 거야? 보험회사에 해당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은 다 어디 NH농협 손해보험에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바로 얘를 갖다가 우리는 한마디 표현하면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보험회사로 다 넣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농협은. 그래서 자 시험에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주 보험사업자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보험회사 그다음 하나를 또 뭘로요?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농협협동조합 중앙회는 보험사업자가 아닙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누구하고 정부하고 즉 장관. 이 재보험에는 정부에서 파격적인 보험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재보험의 주무부서는 우리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야. 이 재보험에. 그럼 이 장관하고 누구하고 일단 보험회사하고 내가 다 이 농작물 재보험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럼 서로 약정을 체결해야 되지. 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제일 하단 사망,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보험회사가. 그래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 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라는 것을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정관, 회사 정관. 기타 서류의 정관. 자, 이 서류를 보험회사는 누구한테? 장관한테 제출합니다. 나 보험회사 한번 해볼 거야. 농작물 재보험 취급해볼 거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가봐서 17페이지. 자, 방금 약정하고 연결된 거. 17페이지에 10조. 자, 17페이지에서 10조. 재보험 사업의 약정 체결. 자,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두 번째. 자, 이렇게 아까 방금 있잖아. 이 서류를 제출했어. 그럼 일단 예를 들자면 자, 이 사람이 재보험 사업자가 되었어.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정식으로 이제 자, 보험회사가 된 거잖아요. 재보험 사업자가 되었어. 그럼 이제 정식으로 누구하고 다시 또 장관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약정 체결을 해야 돼. 내가 보험료를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걸. 자, 그 내용인 거예요. 자, 10조에서 재보험 사업의 약정 체결. 누구하고 보험 사업자하고 장관하고. 그럼 이때 자, 약정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 1번. 약정 기간. 그다음 두 번째. 준수해야 할 사항, 즉 의무사항 들어가겠죠. 그다음 세 번째.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우리가 정부에서 막 보험료 지원해 주잖아요. 부가보험료 100% 지원해 주고. 이런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4번. 약정의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다시 옮습니다. 자, 5페이지에서 보험료율.
자, 우리 누구는 이제 보험 사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요율해서 그다음에 손해율에서 그다음에 방제 이렇게 우리가 보험료를 산정하잖아요. 했을 때 이 요율이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되겠잖아요. 적정한 보험 요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적정한 보험 요율을 어떻게 산정할 거니 했을 때 자, 5페이지에서 제 구조. 자, 5페이지에서 구조 보험 요율 산정 보겠습니다.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과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 일명 우리는 이 사람 뭐라고 표현한다? 재보험 사업자. 즉, 이 보험 요율을 책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험회사다 이 말이에요. 재보험 사업자가 이 보험 요율을 책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막 높게 해보면 안 되죠. 승인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의 보험 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를 기초로 하여 자 밑줄 목적물별 보상 방식별로 산정합니다. 즉, 자 우리 사과하고 마늘은 보험료가 당연히 다르겠잖아요. 가축도 다르죠. 목적물별로. 그리고 보상 방식이라는 것은 종합위험 방식이냐 특정위험 방식이냐 당연히 보상 보험 요율이 다르겠죠. 자, 기본적으로 목적물별로 방식별로 해라. 자 그리고 1번 행정구역 단위. 자 우리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가 있어. 그러면 지도가 있으면 행정구역 단위. 즉 뭐예요? 이쪽 서울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하고 이쪽 경상도하고 사고 발생 빈도가 다르잖아. 아무튼 어때요? 이 바닷가 쪽이 훨씬 더 피해가 높잖아. 그러니까는 이런 거. 이 서울 내륙지방하고 이쪽하고 보험료율이 다르다는 거야. 이 행정구역 단위를 따는 우리가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행정구역 단위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냐면 권역 단위로. 이 권역 단위라는 건 어떻게 나눠버리냐면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 권역 단위로 보험료율을 각각 따로따로 책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과 보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지역별로 요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고가 좀 많이 나는 데는 좀 보험료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서울특별시, 이쪽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보험료율이 다르다겠죠. 뭐 어떻게 그걸 하냐면 봐보시면 1번 행정구역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자치구 거기 여기 행정구역 단위는 특별시, 자치도, 그 다음에 뭐냐 저기 제주도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특별자치도.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시, 군, 구까지 뭐 할 수 있다고요?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다 그러면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장성군 군 단위까지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전라도 장성군이다. 그럼 장성군은 다 보험료가 똑같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하부 규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밑에까지는 안 나가. 자, 그렇지만 다만 보험료율 산출의 오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 은, 면, 동 단위 거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시군, 구까지만 우리가 자를 수가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면, 동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2차 시험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누구하고 누구는. 사과하고 배는 우리가 같은 면, 동까지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예를 들자면 전라도 장성군이야. 여기가 다 보험료율이 10%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늘 보험을 가입할 때는. 그런데 사과를 보험에 가입하다. 그럼 장성군에서도 장성읍이 있고 그 다음에 장성 북이면이 있다. 그럼 여기는 8%야. 여기는 여기는 9%야. 이렇게. 같은 읍명동까지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조에 가보시면 자 보험 모집 보겠습니다.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방금 누가 있어요? 보험회사가 있죠. 즉 재보험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정부가 있죠. 그럼 원래는 이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모집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LH농협 손해보험이 우리가 시골 깊숙이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 재보험 사업자는 그 지역에서 있잖아요. 지역에다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보험 모집 위탁을 하는 거예요. 보험 모집. 직접 여기 우리 농가분들이 가서 보험 가입하는 그곳 있잖아. 우리 지역 농협들.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험 모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곳. 자, 첫 번째, 산림조합 중앙에도 직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그 다음에 수협중앙회, 그리고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자, 우리 여기는 그 다음 두 번째 가보시면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 모집으로서 수협중앙회장 또는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자, 2번. 자, 2번에서 누구도 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자, 공제 모집인도 할 수 있다고요. 자, 얘는 농협 직원이라, 아니, 수협 직원이라든가 산림조합 중앙회 직원 아니에요. 일명 설계사분 같은 분들 있잖아. 공제 모집인. 근데 이 공제 모집인은 누가 이촉을 하냐면, 누가 인정해준다고 그랬냐면,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공제 모집인은 수협중앙회장, 회원조합장이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키워드예요. 이게 시험에 뭘로 많이 다 바꿔버리냐면 여기를 갖다가 농림부 장관이 또는 해수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바꿉니다. 장관이 아니다고 해요. 그 다음에 2-2 가보시면 산림조합법에 의거하여 공제 규정에 따른 또 역시 공제 모집인이야. 그럼 얘도 누가 인정한다? 산림조합 중앙회장 또는 회원조합장. 즉 여기 공제 모집인은 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시험에 다 그걸로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자, 3번에 가보시면 보험업법에 따라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일명 우리 설계사분들. 그 다음에 자 2항에 가보시면 우리 재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보험 안내 자료 및 금지 행위에 관하여 자,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막 설계사분들이 막 보험료를 막 일회 보험료를 막 대납해주고 막 이런 행위들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를 원래는 하면 안 되잖아.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특별이익 제공이라고 표현해. 원래는 특별이익 제공은 금지예요, 금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사항이 있어, 예외사항. 예를 들자면 우리 농협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우리 보험료 있잖아요. 농작물 재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특별력으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는다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협에서 보험료 지원해주고 있어요.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 델 하단에 가보시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서 특별이익을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 근데 그 바로 이에 가보시면 보험료 일부를, 보험료 전부를 내주는 건 아니죠. 보험료 일부에 대해서 내주는 것은 특별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사고 예방 됐고.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가봅니다. 자, 11조에 가보시면, 자,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 밑줄, 손해평가인으로 이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자, 또 밑줄, 손해평가사, 자, 또는 손해사정사, 즉, 자,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이에요.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 손해평가인이 있고요. 손해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자, 이 사람들이 다 뭐 누가 할 수 있다?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 누가 뽑냐 그 말이야. 손해평가인은 자격증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뽑냐면 보험회사가. 즉 재보험 사업자가 뽑습니다. 이촉을 합니다. 자, 손해평가사는 우리 주무부서가 누구죠? 농림부 장관이죠. 농림부 장관이 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죠.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는 뭐에 의해서? 보험업법에 의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이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자, 2항. 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두 번째 줄.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서 손해평가해라.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가보시면 재보험 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자, 밑줄. 동일시군구 밑줄. 자, 동일시군구에서 뭐 할 수 있다? 교차 손해평가 이 말. 자, 이걸 갖다 우리가 교차 손해평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교차 손해평가는 바로 여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즉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교차 손해평가. 손해평가인을 갖다 어디서 서로 지역을 바꾸는 거야. 지역을 교차해서.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손해평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전라남도에서. 즉 전라남도에 있는 담양군 소속의 농협, 담양군에 있는 농협 소속으로 내가 손해평가인에 이촉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만 손해평가를 하다 보면 어때요? 너무 계약자들하고 밀착될 수가 있겠죠. 공정한 손해평가가 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을 바꿔서 하는 거로 교차 손해평가예요. 그런데 이 전라남도 담양군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해서 강원도로 보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보내더라도 뭐 어떻게 바꿔라. 동일시 군에서 바꾸라는 겁니다.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하여. 자, 그 다음에 4번. 자,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손해평가 요령. 자, 제가 첫째 때 말했죠. 우리 농업재보험법, 농업재보험 시행령,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뭘 공부한다고요? 손해평가 요령. 자, 이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는 사람은 장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장관? 그럼 이 장관은 이런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누구하고 협의해라? 금융위 밑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금융위를 뭐 행안부, 기재부 막 이렇게 바꿔요. 자, 손해평가 요령 고시. 누구하고 협의해라? 금융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 5번.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자, 얘도 또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손해평가인한테. 자, 손해평가인의 교육은 두 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이촉하고 나서 받는 교육을 갖다가 실무교육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갖다 정기교육이라고 표현해요. 즉 실무교육은 언제 한다고요? 이촉 후에. 정기교육은 매년 받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정기교육은 한 번 받을 때 몇 시간을 받냐면 4시간 이상. 한 번 받을 때. 그래서 매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연 1회 이상 이렇게 되었죠. 근데 이 정기교육을 시키는 사람 방금 누가 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교육을? 장관이 시킨다고. 장관. 이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교육을. 근데 실무교육은 누가 시키냐면 보험회사가 시킵니다. 왜? 맨 처음에 뽑은 사람이. 즉, 자,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을 뽑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촉권자가 교육을 시키는 거야. 실무교육. 근데 정기교육은 매년 누가? 장관이 시킨다는 겁니다. 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사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손해평가사 제도에서 할 건데, 손해평가사도 이제 교육이 나왔으니까, 손해평가사도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맨 처음에 합격하면 바로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이야. 얘는 언제? 합격한 다음에. 한 번만 받아요. 이 실무교육도 한 번 받고, 여기도 실무교육도 한 번만 받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제 또 여러분이 교육을 받습니다. 보수교육.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은. 근데 이 손해평가사 교육은 누가 시키냐면 장관이 시키요. 농림부 장관이. 장관이 자기 승인하면서 줬으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손해평가사 제도 보도록 할게요.